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행평가 특집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책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이 정말 수행평가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도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분당 판교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의 학교들에서 수행평가 목록에 이 책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이 책이 비문학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학책에 비해서 비문학책에 대한 서평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많이 쓰다 보면 문학 작품보다 비문학 작품이 쉬워요. 보통 비문학책은 문제의 제기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감상을 쓸 때도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평가를 쓰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 라는 책은 이미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절반이 굶주린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작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학년은 중학교 3학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독서 이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에도 시도해 볼만 합니다만은 중3 딱 지금 정도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조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장 지글러 씨가 왜 이렇게 식량은 풍부한데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책 초반에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나라의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 원인, 두 번째는 구조적 원인인데 좀 더 방점을 찍는 건 구조적 원인입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시차는 조금 있긴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70억 인구에서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은 120억 명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부족한가? 바로 자본주의 문제 혹은 그런 기업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식량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는 식량은 버리고 혹은 저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식량 가격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국 중에서도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대안 제시로 일단 구조적 변화, 구조적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도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변화의 해결책에 대해서 긍정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식량을 학교 급식에서 버리고 있느냐.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결식아동이 완전히 0명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해를 하겠는데 해결책으로 구조적 변화라는 게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때문에 기업의 욕심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된 것도 있잖아요. 120억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자의 생각에 대한 비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의 대안을 쓸 수도 있어요. 이 책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세계의 많은 곡물들이 소의 사육을 위해서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 소를 누가 먹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포함 선진국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들이 사람이 먹어야 될 곡물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키 크고 체격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고기 많이 먹이잖아요. 물론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고기를 좀 많이 먹어서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써도 됩니다. 나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다 풍족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부터도 식량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자기 행동의 변화, 훌륭한 서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정동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똑똑한 아이들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독을 하려면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독이 곧 정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독이라는 건 많은 책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수업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거의 10번까지 읽는 경우도 있어요. 해마다 이제 책이 반복되거나 그럴 때 나이를 먹어서 기억이 깜빡깜빡하니까 책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사실들 혹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치를 깨우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치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트이게 되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